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산호세 광산은 갱도의 길이가 7km에 달하며 지상으로부터의 깊이는 700m, 63빌딩 높이의 약 3배에 달하는 깊은 광산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구리와 금을 채굴하며 칠레의 경제를 책임져 왔다. 칠레는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으로 구리 산업은 국가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 광산은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시설이었다. 하지만 이 광산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실제로 여러 차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2007년 일부 갱도가 붕괴되며 한 명의 광부가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조사팀은 사고 원인으로 낡아버린 지지대와 갱도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광산 운영사와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전 설비를 보강하려면 채굴 작업을 멈춰야 했고 이는 곧 수백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고를 은폐하며 위험을 방치했고 이 위험의 대가는 고스란히 광부들이 감당해야 했다. 이 광산은 그들에게 가족을 먹여 살릴 유일한 생계의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광부들은 매일같이 광산에 들어가 일을 했고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갱도 깊은 곳으로 향했고 작업 중 가벼운 진동이 느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늘 그랬듯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70만 톤에 달하는 암석이 쏟아져 내려오며 광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광부들은 즉시 근처의 비상 대피소로 몸을 피했고 진동이 멈춘 뒤 탈출로를 찾기 위해 다시 움직였지만 주요 통로는 이미 암석 더미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광부들 33명은 이 깊은 갱도에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지하 700m.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지상에서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약 15평 남짓한 비상 대피소에 모인 광부들은 가장 먼저 식량과 물을 점검했다. 통조림 28캔, 크래커 96개, 물 20리터, 우유 16리터, 주스 18리터가 있었고 이것만으로는 33명이 이틀도 버티기 힘든 양이었다. 게다가 이곳은 습도 85%, 온도 32도에 달하는 고온의 환경이었다. 숨을 쉴 때마다 축축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고 땀이 좀처럼 마르지 않는 습한 공간에서 체력은 빠르게 소모될 게 분명했다. 그렇게 그들은 24시간마다 참치 한 숟가락, 크래커 반 조각, 우유 반 컵으로 하루를 버티기 시작했다. 광산에 갇힌 지 5일이 지났고 광부들은 서서히 지쳐갔다. 배는 허기져 끊임없이 울렸고 덥고 습한 지하 환경과 부족한 식사는 짜증과 스트레스를 불러오기 시작했다. 특히 우유나 물을 나눌 때마다 누가 조금 더 많이 따랐는지 사소한 일에도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짜증을 낼 힘조차 없었다. 그저 벽에 기대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 머릿속엔 어둡고 무거운 생각들만 가득했다. 이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어디선가 낮고 거친 진동이 울렸다. 드릴 소리였다.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편 지상에서는 구조 작업이 한창이었다. 구조대는 광부들의 생존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광부들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피소를 목표로 탐사용 드릴을 내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대피소 방향으로 내려가던 드릴은 단단한 안반층을 만나면서 점차 방향이 틀어졌고 결국 목표 지점을 빗나가고 말았다.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대피소에 닿지 못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광부들은 이제 24시간마다 한 번씩 먹던 식량을 36시간에 한 번으로 줄였다. 배고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었고 남은 식량이 줄어들 때마다 희망도 함께 사라졌다. 어떤 이는 이곳을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던 드릴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구멍이 뚫리면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왔다.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한 것일까? 그러나 그 순간 빛은 사라지고 눈앞엔 다시 끝없는 어둠만이 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광부들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워했다. 누군가는 물웅덩이가 보인다고 했고 다른 이는 가족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악몽 속에서 깨어나도 눈을 뜨면 여전히 같은 지옥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남은 참치캔은 단 2개뿐이었다. 33명의 광부에게 이것은 사실상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마실 물도 거의 없어 기름이 둥둥 떠있는 공업용수로 버티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지만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고 기다림은 끝없는 고문이 되어갔다. 결국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마지막 참치캔을 뜯어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광부들은 조용히 종이를 꺼내 들어 가족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돌이나 벽면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이곳에서 자신들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듯이.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이 지났고 구조팀은 탐사용 드릴이 대피소에 닿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던 중 한 굴착 전문가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우리가 계속 오차를 내고 있다면 그 오차를 역으로 이용하자. 기존 방식은 드릴을 수직으로 내려보낸 뒤 다시 방향을 조정해 내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한 지층 때문에 드릴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면서 목표를 벗어났고 이번에는 아예 비스듬한 각도로 드릴을 삽입해 오차 범위를 예상하여 광부들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직접 노리기로 했다. 구조대는 이전 탐사에서 발생한 오차들을 계산했고 즉시 새로운 각도로 드릴을 조정했다. 탐사 드릴은 계획된 경로를 따라 안반을 뚫으며 내려갔다.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했고 구조대원들은 숨을 죽였다. 저 아래 정말 누군가 살아있을까? 잠시 후 드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상으로 올라온 드릴 끝에는 무언가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구조대원들과 가족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17일간 이어진 침묵이 드디어 깨지는 순간이었다. 구조팀은 팔로마라 불리는 금속관을 통해 식량과 물, 의약품, 통신 장비를 지하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제 광부들은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다. 팔로마를 통해 내려간 카메라는 지상에 있던 가족들과 구조대에게 광부의 모습을 비춰주었다. 깡마른 얼굴, 그러나 눈빛은 살아있었다. 17일간의 고립, 그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광부들의 생존이 확인되자 구조팀은 즉시 구조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33명을 지상으로 안전하게 올릴 것인가? 사람이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넓은 구멍을 뚫어야 했지만 작업에는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시간은 광부들에게 너무나 길었다. 결국 구조팀은 이미 뚫려 있던 작은 구멍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지름 14cm에 불과했지만 이를 30cm로 넓히고 최종적으로 71cm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었고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추를 시작한 지 33일 만에 드디어 구조 통로가 완성되었고 이제 33명의 광부를 한 명씩 끌어올릴 차례였다. 이를 위해 길이 3.9m, 직경 53cm의 특수 캡슐이 제작되었다. 나사와 칠레 해군이 함께 설계한 이 캡슐은 지하 700m 아래 광부들을 안전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2010년 10월 12일 마침내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가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광부들은 차례로 캡슐에 몸을 싣고 탈출하기 시작했으며 구조 작업은 총 22시간 동안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작업반장 우르수아가 지상에 올라온 순간 33명 전원이 마침내 구조되었다. 69일간의 고립 끝에 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기적 같은 구조 작전은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광부들은 국가적 영웅이 되었고 전 세계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TV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으며 책으로 출간되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 이 사건 이후 칠레 정부는 광산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했고 산호세 광산은 결국 폐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비슷한 위험 속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이다.